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좋은 인연 찾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역학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인연, 이렇게, 인연이라는 게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피해 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억지로 찾으려고 해서 잘 찾아지지도 않는 것이 소위 인연인데, 그 인연이라는 것이 배우자만을 어떤 찾는 이런 것만을 이제 인연으로 쓰지는 않죠. 보통 우리가 그대와 나는 무슨 년이다. 참으로 악연이다. 그죠? 악연 반대말은 좋은 인연이죠. 그죠? 좋은 인연, 선연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 좋은 인연이 이제 마주칠 때도 있고, 소위 이제 악연이 마주치고, 좋은 인연이든 악연이든 아무튼 우리 인연이 있어서 만나고 헤어지고 인생을 이렇게 쭉 이렇게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잘 풀리고 잘 된다는 것은요, 소위 인연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인연이 뭐예요? 이 세상 태어나면서부터 바꿀 수 없는 인연이 누구예요? 부모죠, 그죠? 부모를 일단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그죠? 같이 살아가는 그 형제, 형제, 그죠? 그 부모 형제가 내 손으로 바꾸기 어려운 벌써 인연으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고충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짜 악연이다. 그런 말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악연을 가능하면 선택할 수 있다면, 그죠? 피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런데 이 부모 형제는 참으로 바꾸기 어려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는 어떻게 해요? 배우자는 선택에 의해서 좀 달라지죠. 물론 운명적으로 이렇게 삶을 볼 때는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선택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제한성을 가져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보통 한 5번에서 한 6번 정도의 그 배우자 선택 기회가 보통 주어집니다. 그럴 때에 말 그대로 좋은 인연도 있고 악연도 있고,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좋은 인연을 선택한다는 것이 아주 그 가정을 편안하게 하고, 또 가정뿐만 아니라 또 자식의 생산이나 출산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선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을 그럼 좋은 인연을 열려가면 어떻게 되냐? 배우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우리가 자식도 있죠, 그죠? 자식 지금처럼 우리가 산하 제한을 하는 이런 어떤 시기에는 우리가 대체로 그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주는 어떤 그 자식 인연도 있고, 또 키우기 힘들고 부담이 많이 생기는 그런 인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연들에 대한 선택.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동업을 하든지 거래를 하든지 하는 이런 어떤 여러 선택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럼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그 관계를 설정하고 인연을 맺어 나갈 거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오늘 수업을 좀 잘 들으시면 이렇게 이런 원리로 인연이라는 것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아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능하면 선택이 가능하다면 선택을 통해서 최대한 삶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사업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인간관계들도 다 인연이 있어서 만나는 것인데, 그 인연에는 뭐예요? 악연, 좋은 인연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그 좋은 인연을 많이 이제 찾는 사람이 뭐예요? 삶의 선택이 많죠. 그리고 득볼 사람이 많다든지 자연스럽게 나한테 혜택이나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난다는 것은 인생이 뭐예요? 좀 술술 풀리고, 막 그냥 아무리 열심히 해주고, 우리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그죠? 쇠가 빠지게 해줘도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이나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어떤 그 인연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인연을 가능하면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 그 다음에 좋은 특볼 인연을 탈 수 있다면 찾아보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역학적으로 이제 그 좋은 어떤 인연을 찾는 게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일단 그 개인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부분이 있죠. 사회적인 부분.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하고 사회적인 부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이 개인적인 거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예요. 어떻게. 오는 것을, 그죠? 내가 오라고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지 않더라도 많은 인연이 오죠. 그래서 올 때에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 나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 가서 답을 찾느냐, 그런 것을 내가 선택해서 움직일 경우에는 이제 요건 내부적인 것이고, 요건 외부적인 것이고, 그죠? 또 개인적인 것이고, 사회적인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찾아서 갈 것이냐. 그 두 가지 나누는데, 일단 뭐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쭉 뭐 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아무래도 일단 기다리는 것보다 뭐예요?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게 맞아요. 가는 게 맞아요. 일단 밖으로 가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먼저 다루고, 시간이 허락하면 이 부분 다뤄보기로 하고, 아니면 뭐 다음 시간에 또, 요런 개인적인 부분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사회적인 부분. 자, 이 부분에서, 역학의 그 여러 가지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좀 비교적 막 간단하고, 유용한, 활용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원리를 쓴다면, 12신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12신살. 12신살이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 들어보시면 뭐 역마살, 도화살, 이런 거 좀 망신살,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망신살이 쫙 뻗쳤다,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그렇게 망신살. 그 다음에 역마살이 뭐 말 그대로, 짐을 싸고 돌아다녀야 되는, 이사를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12신살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조금만, 이 부분의 그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그 좋은 인연, 나한테 득을 주거나, 실속을 줄 수 있는, 존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간지 모양으로 이제 돌아가서 한번 자축인묘 진사오미를 왜 이렇게 제가 쓰느냐면, 이게 이제 방향하고 같이 맞물리니까 방향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같이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자, 자는 어디냐면 여기 북쪽입니다. 북쪽. 그 다음에 묘가 묘 위치를 조금 예쁘게 잘 잡죠. 묘가 동쪽. 그 다음에 오가 오가 어디냐면 남쪽입니다. 남쪽. 그 다음에 유가 서쪽에 해당하죠. 자, 이렇게 방향을 쪼개었을 때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쪼개본다면 동서남북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 동서남북에서 이제 자기가 일정 기간 동안 머물렀던 어떤 공간으로부터 항상 이런 어떤 기운의 교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동쪽에 뜸으로써 떠오르고 삐져나오는 기운의 작용. 그리고 남쪽에 뭐가 많이 비쳐요? 남쪽 창문에는 뭐가 많이 들죠? 햇빛이 많이 비침으로써 더운 기운이 많이 발생하고, 이 남쪽의 어떤 기운에 따른 여러 가지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서쪽은 뭐예요? 해가 그렇죠. 지면서 비치는 공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북쪽은 어때요?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남향 집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가 이쪽에 쭉 아침에 비쳐가지고, 그죠? 남쪽에 쭉 해가 돌죠. 그죠? 돌면서 이렇게 해가 지면서 동쪽, 남쪽, 서쪽으로 해가 비쳤다가 사라지죠. 그럼 요 뒷부분, 요 부분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해가 비친다, 안 비친다?
안 비치죠, 그죠? 그렇게 춥고 어두운 어떤 기운을 그대로 여기에 해자축. 해자축은 계절로서 보면은 어느 계절이에요? 겨울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예, 좀 춥고 어두운 기운이 많이 발생하고, 정남 쪽은 어떻게 해요? 예. 예, 햇빛이 잘 들고, 그죠? 예, 볕이 많이 들어서 꽃이, 예, 뭐 어떤 생명력을 가진 것들이 빨리빨리 발화가 되고, 그죠? 예, 싹을 틔우고 자라나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동서남북의 여러 가지 작용이 개인적으로 있는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나갔을 때, 요 12지지로 가지고는 360도 쪼개면은 몇 도씩입니까? 30도씩이죠, 30도. 예, 30도씩 쭉 이렇게 배속을 한번 시켜보세요, 이렇게. 그죠? 배속을 쭉 시키면, 이제, 배속이 되겠죠,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계산을 쭉 해보시면, 예, 여기가, 뭐, 요 부분은 뭐예요? 예, 이게, 45도 주시면 되겠죠, 그죠? 45도 빼기 30도 하면은 15도. 예, 이런 부분으로 쭉 계산을 돌려나가면, 그죠? 각도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론에 의해서 이 부분을 이제 자를 좀 더 60도로 이렇게 잡는 이론도 있습니다만, 팔방으로 쪼개버릴 때는, 이제 그렇게 쪼개는 이론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편의상 이해를 좀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이 좀 더 좀 정교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다 쪼개서 매겨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방위가 정해졌을 때에 자기 띠가 있었겠죠, 자기 띠. 그죠? 자기의 띠가 예를 들어서, 쥐띠다. 예, 쥐띠. 자생이다. 자년생. 그죠? 자, 자년생이다. 그러면 쥐띠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동작이나 기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예, 따져보는데 예를 들자면 자 여기에 자를 기준으로 하면 12신사를 따지면 뭐냐면은 요 자기하고 또 이렇게 자기 연을 이렇게 띠죠, 연이 띠죠, 그죠? 그 띠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이 하나 위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자는 뭐냐면은 신자진이라고 하는 거죠. 신자진이라고 하는 것이, 물 기운을 조절하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어떤 관계, 운동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신자진인데 이 신자진의 앞쪽에 있는 그 자 앞에 해, 그죠? 그 다음에 진 앞에 묘, 신 앞에 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묘미라고 하는 이제 띠의 그룹이 형성되고 이것을 그냥 방향으로 쫙 펼치면 되는 거예요. 방향을 쫙 펼치면, 자, 예를 들어서, 뭐, 원숭이 띠든 쥐띠든, 여기 가운데에서, 해방은 어느 쪽이에요? 여기 서북간이죠, 그죠? 서쪽과 북쪽 사이. 그 다음에, 묘는 어디죠? 정동쪽이죠. 이 표를 잘 보세요, 그죠? 이 가운데 서북간, 그죠? 그 다음, 미는 서남간, 그죠? 그래서 이제, 해묘미라고 하는 이 방향은, 어떤 작용을 일으키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같은 기운이 그 기운이 좀 더 강한 기운. 그 한마디로 뭐냐면은 우리가 물건이 하나 만들어지고 사람이 하나 태어났다면 요 둘 사이에 해하고 자 사이에 누가 형님이에요?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해.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탕이 더 많아요? 해한테. 그렇죠. 힘이 누가 세요? 그렇죠. 이 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 돼지의 자가 더 자기 형님이잖아요. 그죠? 그럼 형님은 힘도 세다. 내가 들지 못하는 뭐예요? 뭐 물건을 형은 들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사탕도 뭐예요? 봉지 안에 손을 집어넣으면 뭐예요? 형이니까 돈 많이 집을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나보다 많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 해묘미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면 대체로 나보다 나은 기운을, 능력을
기운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머무른다라고 봐요. 자기가 낳은 기운을 그래서 이제 돈을 갖다가 내가 좀 빌리러 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내가 만만하게 다룰 수 있는 돈의 단위가 넘는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00만 원 내가 마음대로 다룬다. 그 정도는 내가 돌릴 수 있다. 그러면 예를 1000단위가 넘어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1000단위가 넘어가면 자기 능력으로 돌리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죠. 그죠? 그럼 1000단위가 넘어가는 것을 구하러 갈 때는 어디로 가야? 이런 이 해묘미 생으로 봐도 되고 방향으로 봐도 되고. 그래서 그쪽에 어떻게 해요? 연락을 해보라는 거예요. 연락을 해보면 뭐냐면 내보다는 더 큰 돈을 가지고 있거나 다룰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존재가 이제 머물러 있는 방향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원리를 조금 더 확장하면 뭐예요? 거꾸로 자 신자진 밑에 있는 그룹은 어떻게 돼요? 진 다음에 사, 신 다음에 유죠. 그 다음에 자 다음에 축이죠, 그죠? 이렇게 사유축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 내가 큰 돈을 좀 구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어디 방향으로? 동남간으로, 서남간이 아니고 요 사방향, 그죠? 동남간, 정서쪽, 동북간 이쪽에다 전화하면 어떻게 돼요? 돈 좀 빌려주라 이렇게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해요? 10원도 없다. 참말이가 이렇게 하면 그죠? 참말이가 하면 와봐라 하는데요. 네가 나 돈 좀 빌려줘라. 전화하면 그죠? 그런 어떤 관계가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이쪽 방향은 어떻게 내가 그 득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내가 뭐예요? 심부름 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같이 좀 편하게 그죠? 놀자 그죠? 그냥 놀러 가는데 따라갈래.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사유축이 자기 몸만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득보는 모양이 되죠, 그죠? 근데 나도 뭐 이렇게 아주 뭐 손해 보는 건 아니고 내가 도와주는 어떤 인자가 많이 있지만 또 내 치닥거리를 거들어주는 작용, 치닥거리를 거들어주는 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위쪽은 어떻게 돼요? 원숭이, 쥐, 용띠로부터 돼지, 토끼, 양은 형님뻘이고, 그죠? 그 다음에 뱀, 닭, 소는 뭐예요? 아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우하고는 아우한테 뭐예요? 내가 뭘 뺏는 것보다, 뺏고 바라는 것보다 오히려 내 치닥거리를 좀 도와주고 거들어주면 뭐 줄게? 나한테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사탕 줄게, 그죠? 이런 식의 어떤 그 관계 설정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구하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방향으로 가라. 이 방향으로 가는데, 대체로 이제 가장, 우리가 큰 에너지가 모여있는 것은, 이 원숭이, 쥐, 용이 봤을 때에, 이 미가 어디에 해당하느냐면은, 그, 천살이라는 게 돼요. 천살. 천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 요 띠를 기준으로 한번 제가 매겨보죠. 이게 천살, 하늘 천자 써요. 하늘 천자. 하늘 천자를 써서 이게 천살에 해당하는데, 천살은 말 그대로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이기려고 했나. 왜, 우리가 닥쳤던 게 어떻게 보여요? 그쪽 지붕 쳐다본다, 그죠? 그것처럼 뭐냐면 내가 어떻게 도저히 잡으러 갈 도리가 없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어떤 이런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가 깔려있는 것이 이 양이라는 거죠. 이쪽 방향 갈 때 그렇게 뭐냐면 완전히 거의 이쪽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주로요, 기도하러 가는 방향이에요. 기도하러. 이렇게. 그죠? 그 주기도문 같은 데 어떻게 시작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그죠? 하늘에. 그죠? 그리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내가 잡을 수 없는,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운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방향이 어디에요? 이 천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엄청난, 우리가 그 친척 중에서도 어른에 속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직장으로 치면은 최고 자기가 직장을 생활하고 있는 데서 최고 대표격의 또 사장님이나 대표격이 머무르는 방향. 그래서 한 방에 내가 날아갈 수도 있고 내가 또 한 방에 뭐예요?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에너지가 많이 모인 곳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천사로 갈 때는 이제 큰 돈을 정말로 구하러 갈 때 우리가 몇 년씩 지금 내가 겨우 몇십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뭐 집을 산다든지 그죠? 뭐 부동산 같은 걸 큰 걸 내가 구할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런데 이거는 뭐 1, 2천만 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억 단위의 돈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 한번 이렇게 찾아가서 그 부탁을 해볼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여기서만 어떻게 해요? 오케이를 받아내면 별 어려움 없이 이미 뭐냐면 도움을 받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장 큰 돈을 융통하러 갈 때는 이 천살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숭이지 용띠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토끼를 먼저 나오고 하는 것은 육해라고 하는, 육해라고 하는 방향이 됩니다. 육해. 이 육해라고 하는 방향은, 여기가 할아버지 격이라면, 미 방향이, 육해는 그러니까 한 삼촌쯤 됩니다. 삼촌이나 이모, 고모, 그죠? 그렇게 해서 쫓아가서 뭐냐면 내가 이번에 뭐 책도 좀 사야 되고 바쁜 거 좀 써야 되니까 막 얼마만 작은 돈은 아니죠, 그죠? 막 기타도 한 개 사야 되고 뭐 하고 싶은 거 몇 개 있는데 그건 다 아울러가지고 그냥 막 1, 200만 원 빨리 줘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향, 그죠? 방향이 이 육회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체로 좀 쪼개져서 푼돈, 낫돈 이런 것을 여러 번 구할 수 있는, 그죠? 집 살 때는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죠? 우리가 그냥 비유를 들자면, 할아버지처럼 딱 이렇게 큰 돈 이렇게 딱 이렇게 방석을 눌러있는 분한테 부탁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한 몇백만 원을 부탁한다. 그렇게 임시로 변통을 해야 된다. 이럴 때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면 동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동쪽이 사실 제일 만만하고 좋아요. 이 원숭이지 용띠가 실제로 저런 방향은 뭐냐면 뭐 어떤 물건을 사러 가든지 부동산을 구하러 가도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좀 쉽게 내가 이야기하고 쉽게 또 내가 좀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이 정동쪽이라는 거죠. 이 GT를 기준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만만하게 덕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있다. 그러니까 가서 내가 삼촌 이러면서 그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조금만 예쁜 짓 하면 이렇게 덕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돼지띠는 뭐냐면 이제 뭐 우리 비유를 넣는다면 그냥 에너지의 차이를 이렇게 이 돼지띠는 뭐냐면 망신이라거든요. 망신.